나는 왜 정청래와 박지원을 비판하는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일관성에 관한 이야기를 뒤에서 잠깐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성취를 이룬 게 없어요. 이 두 사람 잘 보세요. 과거 행적을 쭉 보세요. 정청래와 박지원은 말은 그렇다고 해, 그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서 인기를 끌어요. 자기 이름과 얼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는 아주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룩한 것이 있나 찾아보면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를 헌신해서 이걸 해냈어야 하는데 해낸 게 있나? 없어요. 대세를 따라서 어디 가서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얼굴 내는 거 아주 잘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불법 행위와 이 흡혈귀들의 빨대를 꽂아가지고 뽑아내는 이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것을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보세요. 이 친문 세력의 무능을 내가 비판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예측 불가능성보다 더 참혹한 것은 국민이 정부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성 안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보다 더 나쁜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국가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놨잖아. 결과적으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자기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친문 세력은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국가에 해를 끼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인사조직론적으로 그렇잖아. 결과로 말해줘야 되지.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일관성이 있나? 이게 정합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코히어런스가 있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에?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나? 그 이룩하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진짜 실용적으로 국가와 민족이 우리 온 국민이 살아가는데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줬나?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성취를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 조금 더 내가 보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수준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매크로 수준은 뭐죠? SSPP. 전부를 보는 겁니다. Structure, System, Process, People. 이 네 가지 내가 초기에 강의했던 겁니다. SSPP. 이게 꼭 이해하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사회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 불합리한 거, 불법, 비리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SSPP 어디에 해당되냐? 그 사람의 문제인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한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이용해서 SSPP를 이용해서 이 초기득권층이 빨대를 꽂고 불로소득으로 빨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하층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 정치는 그거를 정리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게 있나? 정청래, 박지원 한 게 있어? 없잖아. 매크로 수준에서 볼 수 있으려면 조직론적 사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그걸 못해. 메조 수준에서 봅시다. 메조 수준에서 봅시다. 사람을 보고 프로세스는 못 보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에서는 좀 봐요. 매크로 레벨에서는 전체를 보는 겁니다.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보는 거죠. 두 가지 동시에 지평융합이 일어나서 딱 보는 거야. 아, 이거는 어떤 구조와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보는 거죠. 매크로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럼 얘가 누구냐? 추미애예요. 이재명이에요.
매크로 레벨에서 쫙 보는 사람은 내가 볼 때 내 눈에 띈 사람들은 이재명, 추미애, 김용민 의원 요 세 사람은 매크로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죠. 이재명은 뭐 여러분이 잘 아니까 추미애는 잘 모를 텐데 왜 내가 추미애를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보냐, 이런 매크로 레벨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냐, 그것은 당 대표 때 탄핵을 이룩했어요. 123석 가지고 탄핵을 해버렸어요. 200석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박근혜를 탄핵시켰단 말이죠. 시민들이 쫙 이렇게 올라오자 이거는 이제 됐다 생각하는데, 그때도 안 된다, 탄핵은 안 된다, 탄핵했다, 역풍 맞는다, 이런 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됐다 하고 탄핵으로 들어갔는데, 김무성 당시 지금 국힘당 계열의 김무성 그때 뭐 한나라당인가 하여튼 뭐 그랬을 거예요. 한나라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그 당 김무성 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거는 탄핵해야 된다. 그래서 123석을 밖에 없는 민주당을 데리고 200석이 넘는 표를 얻어낸 사람이 누구냐? 추미애예요.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10만 명 이상의 당원들이 대고 들었어요. 당시 10만 명이면 엄청 많은 인원이 당에 들어요. 지금 뭐 250만인이 220만인이 250만인이 뭐 500만인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권리당원은 막 125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엄청난 커진 거죠. 온라인 가입 당원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끌어올렸죠. 그다음에 김용민 말하는 걸 보면, 그리고 그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검사 탄핵, 이 탄핵, 하여튼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잘못한 놈이면 무조건 탄핵한다. 탄핵의 일상화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탄핵의 일상화라는 말은 내가 쓴 말이지만, 좌우지간 아니 잘못했는데 왜 탄핵을 안 하냐. 검사는 이 면직 처분하는 뭐 이런 게 없나 봐요. 탄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도 잘못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탄핵이 되는 그 판사들은 미국에도 많아요. 계속 잘려. 판사들도 검사들도 잘린다고. 그렇게 해서. 독일은 법 왜곡죄가 있어서 판사들이 가끔 법 왜곡죄로 처벌받아요. 아니 뭐 가끔이지만. 지금 180석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문재인 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메조 수준은 프로세스는 못 봐. 이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구조와 시스템은 보고, 그다음 사람이 잘못했구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프로세스를 본다는 말은 굉장히 조직론적으로 뭐랄까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프로세스를 봐요. 프로세스 보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이게 깊이 배우면 이해됩니다. 마이크로 수준에 내려가면 그냥 구조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말할 때 그 구조, 그것을 보는 수준에. 이런 사람들도 다 사회적 성취가 있어요. 마이크로 수준에서 사회적 성취, 메조 수준에서 사회적 성취, 매크로 수준에서 사회적 성취는 국가와 민족의 큰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은 어느 수준에 있는 사람이냐? 매크로 수준엔 일체 못 가고 마이크로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그런 거, 조그만 사람들이 어디 고통당하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나 를 보고 어떤 구조가 문제인가, 그 마이크로한 구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성과는 있어. 내가 을지로위원회 보고서들을 쭉 보고 나서 아니 우원식 이 친구 이게 일 그동안 잘했구만, 내가 칭찬을 해준 이유가 바로 뭐야. 그러나 매크로 수준에 넘어서지 못해. 매크로 수준에 넘어선 이 보고서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원식은 국회의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런데 지가 막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지가 국회의장이 됐어. 그러니까 하는 꼬라지 뻔하잖아. 그래서 친문 세력의 무능함의 특징은 뭐냐? 이런 사회적 성취가 전혀 없는 놈들이란 말이야. 전혀 없는 놈들이야.
어떤 결과도 만들어낸 적이 없는 놈들이야. 있는 것처럼 막 떠들어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따지고 있는 것처럼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가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찾아봤잖아. 없어. 사회적 성취를 한 게 매크로는 물론이고 메조 마이크로 수준에서도 없어. 친문 세력의 독특한 특징이야. 그리고 계속 있어빌리티만 만들어놔. 아니 조국을 따져봐 조국. 문재인을 따져보라고. 뭘 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자원을 동원해서 국가를 개조하라고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야. 그중에 누구야? 문재인은 봐봐. 문재인 한 게 뭐 있나?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망쳐놓기만 했어. 그런데 뭔가 엄청난 걸 한 것 같아. 그것도 큰 재주긴 해. 그래서 우리는 기초적으로 그 사람이 한 말이 진짜 그런지 하고 따져가 보는 걸 굉장히 중요해. 벌써 지가 말 뭐 쉐빙선이니 뭐 예인선이니 뭐라고 쥐떠들다가 이제 자기 이익 앞에 딴소리를 하잖아 막. 호남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 그러니까 호남으로 자기가 옮기겠다는 거야. 아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더러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 얼굴과 이름을 내는데 아주 발달해 있어. 그런데 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어. 그런데 있어빌리티 호들갑 그 설레발 계속 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이 건민회를 생각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있어빌리티 호들갑과 설레발에 넘어가지 않고 진짜 그래? 그럼 보자. 네가 이룩한 사회적 성취가 뭐냐? 그게 어느 수준이냐? 이걸 따져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더러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말만 떠드는 놈들, 이 정청래, 박지원 다 친문 세력이거든. 이 더러움과 간사함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무능함이라는 것은 그 정신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간사해져요. 그리고 자기 이익 앞에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딱 이렇게 찔러놔줘. 너 하지 마. 그리고 거기 우물에다가 독을 풀지. 그게 바로 이 친문 세력의 무능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정청래와 박지원을 비판하는가? 오늘은 정청래와 박지원을 예로 드는 겁니다. 이게 없다는 거예요. 정청래와 박지원이 지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을 보면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리라는 그 비전이 보이나? 비전이 보여요? 저 사람한테 큰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라는 이 그림이 빅픽처가 보이냔 말이야. 안 보이잖아. 비전이라는 건 뭐야?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비전이거든.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계속 얘기해서 저 사람은 저걸 맡기면 저렇게 하겠구나라고 말을 해야 돼. 그렇게 그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도 10년 넘게 일했잖아.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잖아. 10년이 뭐야? 박지원은 뭐야? 언제서부터 이랬어? 김대중서부터 일했어 지금까지. 근데 박지원 그러면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상상할 저 사람이 생각하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나? 없잖아. 그런데 방송에 나와서 뭐 유튜브에 나와서 계속 뭐라고 떠도 박지원이 하니까 박지원 이름만 났고 그 이미지만 널리 퍼졌을 뿐이야.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맨날 뭐 김대중 비서실장 했다고 그러고 김대중에 뭐 그 문화부 장관 했다고 그러고 맨날 그래서 뭘 어쨌다고? 그래서 넌 앞으로 뭘 할 건데? 딱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이재명이 보여주는 게 뭐야? 대동세상. 기본소득. 딱 보여주잖아. 그게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야. 10년 정치했는데 이미 온 이 국민에게 각인됐어요. 뭐야? 대동세상. 기본사회, 기본소득. 억강부약.
추미애는 뭐야 그게. 추미애는 불로소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지. 지대개혁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더 강력한 거야 이재명보다 사실은 더. 김영민은 뭐야? 이 검찰 행태가 너무나 잘못됐다. 검찰청을 해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된다. 기소청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 비전이 없어 정청래 박지원이.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뭔가 국민에게 줄 비전이 없다고. 여기 가서 저말하고 저기 가서 저말하고 박지원이랑 똑같아. 이 두 놈이 다. 그때 권력자가 누군가, 여기 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 가서 간사하게 들러붙어. 그래서 해. 누구야, 조국이 뜨니까 막 지지를 받고 지지율 올라가고 뭐 20%까지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난리를 부리니까 그 조국이 만나가지고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이 되도록 이런 개수작하고 그러는 거야, 이 박지원이. 그리고 다 알면서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개 SX들이라고 방송이 시작됐는데 거기다 대고 난 이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럼 계속하고 그런 거야 다. 그러니까 사람이 속 시원하잖아. 박병석, 김진표, 윤석열 개 XX 이래. 응? 얼마나 하여튼 유치하고 더럽고 간사하고 사악한 마음들로 쌓이는 것이 나는 보여. 그 무능함이 보인단 말이야. 그 오랜 세월 정치를 했으면서 자기가 어떤 정치인이라는 비전을 내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터지고 있단 말이야. 돌아버리겠어요. 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번에 정청래와 박지원이 내가 갑자기 이 사람들을 한 게 아니고 오랫동안 봐왔어요. 결국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치팅 컬처, 거의 1시간 17분 됐는데, 준비한 거는 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교육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이 넘으니까. 근데, 치팅 컬처라는 이 책은 내가 오래전에 읽었어요. 이게 오래된 책이에요. 이게 2008년에 나왔으니까. 서점에는 이제 끝났어. 서점에는 살 수 없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실 분들은 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똑같습니다. 치팅 컬처는 뭐야? 속임수 사회라는 거예요. 속임수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 사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해요. 공공정책연구기관인 데모스를 공동 창립했고 수석 연구원이에요.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리고 유력 일간지에다가 수많은 이 글을 발표해 왔어요. 그리고 이 미국 사회의 가장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치팅 컬처에 대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세계적으로는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치팅 컬처, 이거 참 이 속임수예요. 뭐예요? 거짓과 편법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책의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 Everybody does it. 무슨 뜻인지 알죠? 모두 다 그런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의식이 없어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거예요. 계속. 미국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조장하는 자유시장. Cheating in a bottom line economy. 이거 경영학을 아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무슨 속임수가 있냐? bottom line을 속이는 그런 경제다, 이런 말이야. 자유시장 경제라고, 자유시장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번역자가 그 내용을 보면 bottom line이라는 것은 회계장부의 맨 밑에 떨어지는 게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bottom line이잖아요. 이 bottom line이 단기 순이익이야. 자기의 이익을 치팅하는 거야. 이익이 이만큼 많이 났다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났다고 치팅을 해야만 주가가 오를 거 아니야.
그래야 자기가 주가가 얼만큼 올랐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영진들이 자기 보너스를 챙겨가거든. 그 버텀 라인을 조작하는 거예요. 속임수를 조장하는 자유시장 경제라. 버텀 라인을 조작. 이게 뭐야? 내가 한국은행에서 2001년에 나와서 컨설팅 회사에 갈 때 그 당시에 그 엔론 사태가 나타나서 아서 앤더슨이라는 세계적인 그 회계법인이 파산하고 엔론도 파산하고 그래서 몇 조 원인가 그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때 분식회계에 직접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뭐 하버드 나와서 뭐 했던 애들이 엔론에도 가고 거기 나왔던 애들이 MBA 받고 뭐 해서 회계사 된 애들 그런 애들이 아서 앤더슨이라는 그 세계적인 컨설팅 그 회계 법인에서 일했던 애들이 엔론사에 가가지고 다 치팅한 거야 다. 나중에 다 밝혀졌지. 그래서 그놈들 전부 다 감옥에 갔는데 그때 그 당시 그 엔론사 회장인가 그건 뭐 내가 듣기로는 120년 형을 선고받았대나 어쨌거나 뭐 그런 얘기도 들고 그랬는데 하여간 수십 년씩 선고받았어요 다. 여기 바텀 라인을 치팅한 놈이 누구야? 우리나라에는 이재용이야 이재용. 이재용은 지금 아직도 멀쩡하지. 그건 몇 조야? 이재용은 5조인가 넘어. 엔론의 그 버텀 라인 치팅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이 치팅했지. 지금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해하시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whatever it takes.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이것을 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 4장에는 인격의 문제를 다룹니다. 5장에는 유혹의 나라를 temptation nation. 다 유혹하는 나라. 내가 몇 권의 책 이거 말고 그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고 했던 그다음에 불평등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그 캐릭터가 되나 뭐 그런 것도 이거 다 미국에 가는 얘기예요. 그 눈물 나 그런 책을 보다 보면 미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미국을 따라 하려고 그래 지금도.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부패의 확산, trickle down corruption. 위에서부터 부패가 일어나는 거야.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은 윗대가리가 더럽게 돼 있어요. 걔네들이 더러워지니까 밑에도 당연히 더러워지죠. trickle down corruption. 그 사례들을 쭉 정리한 거예요. 이 책이. 잘 정리됐어요. 출발선에서의 속임수. cheating from the starting line. 출발선서부터 속이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 사회예요. 죄는 있는데 처벌은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속임수 문화에서 빠져나오기. Dodging Brazil. Dodging Brazil이 뭐죠? 피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거예요. 브라질이 뭐예요? 브라질. 이게 19세기 나와요. Dodging Brazil이라는 말은 그 19세기에 유행하던 말이랍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읽어보면 다 나와. 이게 노예 해방과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Dodging Brazil이. 노예 19세기에 이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백인들, 노예주들, 노예를 부려먹던 이 백인들이, 노예가 없어지면 이게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백인들 사이에 떠도는 얘기가 Dodging Brazil이야. 야, 우리는, 그럼 미국에서는 노예가 이제 없어진다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브라질로 가자. 브라질은 노예가 계속되거든. 이게 Dodging Brazil.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거야. 브라질로 가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미국 사회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피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놈들이. 문재인이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근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 지금은 때야, 항상. 자기 이익은 계속 챙겨. 그래서 뭔가 이 사회에 부조리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해요? 더칭 브라질. 문제의 핵심의 직면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고위 공직자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피해. 지금은 피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 언제가 때야? 이 책은 이 사람이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자란 말이야. 인사조직론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속임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사람이 그 제안을 한 게 있어. 몇 가지 제안, 세 가지 제안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웃기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맺자. 어떤 놈이 맺어? 권력을 가진 놈들은 다 지금 브라질. 문제의 핵심을 다 피해가고 지금 다른 문제를 계속 얘기하거든. 지금 문재인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지금 국가가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지경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것을 전혀 회피하고 있어. 무슨 짓을 하나? 이재명을 제거해야 하는데. 자기네가 헤게모니를, 친문 세력의 헤게모니를 정치에서 더 갖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는 거야. 저기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상황 노릇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부조리와 불합리를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 친문 세력에게는 없어요. 그거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 시민들이. 이제 시민들이 윤석열이 어떤 놈이라는 것은 대강 다 알았어요. 이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이 에너지가 쌓이면 이제 폭발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의료계도 이미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 법률가들의 상당 부분 많이 돌아섰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노동조합도 이미 돌아섰어요. 이 세력들이 이제 폭발할 시간을 만들어주면 돼요. 중요한 것은 친문 세력입니다. 윤석열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얘네들은. 새로운 사회계약을 하겠다, 미국에. 이게 되겠습니까? 이 정치학자들은 인사조직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분 새로운 차원의 성과주의, 새로운 성과주의를 하자. 성과주의가 좋은 건데 너무 심하니까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성과주의 보상을 어떻게 하자, 뭐 어떻게 그런 얘기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강조한 게 속임수 문화에서 더칭 브라질을 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교육을 강조하자는 거야. 아이, 빌어먹을. 이 정치학자들이 현상은 잘 분석해놓고 그걸 해결책은 엉뚱한 해결책을 해. 그 인사조직을 모르면 이 엉뚱한 대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인사조직 전공자로서 정청래와 박지원 같은 수많은 수박들이 지금 민주당에 아직도 터줏대감처럼 있습니다. 당 지도부만 좀 친명 세력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내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서계차경이라는 삶의 환경 조건을 고쳐야 돼요. 서계차경이라는 삶의 환경 조건을 그대로 남겨놓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능한 고위 공직자들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서계차경이 뭐냐고요? 서열화, 계급화, 차별화, 경쟁화를 한마디로 줄인 겁니다. 우리 사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능한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행태가 자기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서 이 세상의 불합리한 것을 더칭 브라질 하고 있는 거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자에게 간사함을 드러냅니다. 윤석열이 뭐라 그랬습니까? 권력자에게, 그때 권력자가 누구였어요? 조국이었죠.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의 간사에게 내가 조국을 한국판 케네디로 만들어드리겠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문재인 대통령에다 충성해서 나온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청와대 쪽에 계속 뿌려댔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면,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들어오라 할 겁니다. 윤석열 들어와. 엎드려 뻗쳐. 원산 폭격.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개수작이야? 나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보고 그걸 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개수작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 아주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막 소름이 끼쳐. 그걸 듣고 좋아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놈들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 있었으니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됐나? 자기들이 그런 더러움과 간사함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국의 캠페인, 총선 캠페인을 보면서 이놈이야말로 간사한 놈이로구나. 그러니까 간사한 말이 들어왔을 때 자기 가슴에 꽂히는 거지. 한국판 케네디 얼마나 멋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이서빌리티 만드는 거죠. 너희들 쫄았지? 같이 알아마. 멋있어 자기는. 그런데 영남 사람들은 조국과 문재인을 싫어해. 그러니까 역결집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게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여론조사에서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의석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거는 조국의 책임이야. 문재인이 낙동강 벨트를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게 결국은 화근이 되어서 200석을 못 넘긴 거죠. 200석을 떠든 놈들이 누구야? 그 놈들이거든. 이 간사함은 반드시 그 후과는 사악함으로 드러납니다. 자기의 말이 간사했기 때문에 간사함은 반드시 그 후과가 사악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나라. 계급적 수직 구조가 문제의 원인이에요. 알랑거려야 되고, 간사함으로 알랑거려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자기가 출세하거든. 일담에 출세한다면 밟습니다. 전형적인 거예요. 사람 보는 안목의 결핍 때문에 내가 성취의 중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이 책을 꼭 여러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민내에 가입하신 선생님들, 앞으로 저와 같이 건민내 활동을 하셔야 되실 분들은 이 책을 금과 옥조로 좀 여러 번 읽고 저와 같이 세미나도 하고 저와 같이 이런 워크숍도 해서, 워크숍은 좀 어려운 과정인데 그 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제자를 만들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워크숍 같은 데를 좀 제대로 이제 초급, 중급, 이제 고급 과정들로 나눠서 이것을 다 마치고 이제 시험도 보고, 그래서 그 패스가 되면 정식 자격증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또 정기적인 모임을 거쳐서 그 자격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독일 컨설팅 폼이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필요로 하지도 않고 이 산업이 발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인사하는 스타일은 다 거기서 다 비슷해요.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2013년에 그 김건희가 그 무슨 러브 위드 점핑 위드 러브인가 거기 가서 그 찍었다는 거 아니야. 2012년에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 2013년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2013년에 무슨
무슨 행사를 해. 점핑 위드 러브. 뭐 그래서 어린애들 손 붙잡고 번쩍 뛰는 거. 거기다 사진 찍어서 그거 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김건희가.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자기 아는 사람들을 다 갖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되도 않고. 그거 인사검증 하라고 그런 놈이 누구야? 조국인데 인사검증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그 매부쇼인가 뉴스 공장인가 나가서 내가 얘기하는 거 다 봤는데 다 구라야. 전 국민이 속았다고 그러는데 뭔 전 국민이 속아? 임마 니들이 거기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으면 왜 속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 이제